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혹 가다가 트렌드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고는 합니다. 왜냐면은 개인의 노력이 그 트렌드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로 나온 트렌드 책들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늦은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트렌드 책이 있으면은 되도록 이제 빨리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번 책의 핵심은 평균 실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실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트렌드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3,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평균이 실종된 시대에 개인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덕질을 통해서 몰입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도 존재를 하고, 동시에 공동체라는 기댈 곳이 없어진 상황, 그리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황이라는 또 경제적 환경 속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 패턴을 바꾸고 투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장사꾼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도 달라진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2023년 에도 계속될 가장 큰 트렌드는 평균 실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2022 그 트렌드 코리아 작년 버전에서도 나노 사회로의 전환을 크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나노 단위로 흩어지는 개인과 삶의 성격에 대해 조명했다면 2023년의 평균 실종은 나노화된 개인들이 그려내는 새로운 분포를 포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요 이제 넷플릭스의 시리즈였죠. 좀비 시리즈였는데 이 홍보를 위해서 사용된 제작된 포스터가 30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편당 5에서 7종의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시리즈에서는 5배나 많은 포스터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호가 세분화되는 나노 취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MZ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개인주의가 선정이 됐습니다. 61.8%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 MZ세대 혹은 MZ세대가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1980년대생부터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많이 올랐는데 월마트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의 경쟁 속에서 중간대의 가격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백화점하고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트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월마트는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매출은 늘어났는데 대형마트는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상품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그 PB 제품이라고 그러죠. PB 상품의 매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역시 국내도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출판계 전문가는 이제 책을 기획할 때 수십만의 대중 독자보다 확실한 독자 2천, 3천 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화의 흐름이 있고, 그 각자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를 하고,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 그런 거 덕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타겟팅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N극화 현상이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 집단주의 성격이 강했던 한국 사회가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모하면서 필수 코스였던 삶의 경로 중 상당 부분이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극화, 하나로 쏠린다.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최고의 상품을 다 사고 싶어 하겠죠. 이제 거리나 시간의 제약이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네에서 사던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산다. 그래서 동네 1등은 의미가 축소되고, 그것은 적당히 괜찮았던 사업의 약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는 1등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N극화가 되면서도 그 각각의 N극화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각각의 분야에서 또 1등만이 살아남고 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아까 이제 그 양극화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양자택일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어떤 중도층보다 좌나 우 이런 양자택일, 양극화가 정치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그러면은 그쪽 진영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개인으로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가능하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하면서도 양자의 소통을 꾀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사례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수 집단에게 최적화된 효용을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요거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자 독식 전략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혹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들, 그리고 국내의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이스북 다 지금 우리나라 SNS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톡 빼고요.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나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자 독식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개인들로서는 또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개인주의자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건 제가 그냥 써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 개인주의자들이 이제 덕질, 이제 과거에는 약간의 비하적 의미도 있고 약간 귀엽게 봐줬던 오타쿠 문화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유전자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불안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 정치, 사회적 갈등, 불경기 등의 상황 아래서 내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것.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것,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인간의 행복은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그 대상을 향해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가 행복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의 기분을 단번에 행복으로 바꿔줄 마음속 관심 버튼이 있다면 보다 현명하게 현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덕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N극화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N극화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또 승자 독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각각의 분야에서 또 1등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고 나노화되는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죠. 이제 욜로와 플렉스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실속 소비에 눈뜬 것은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에 대한 실제적 위협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200% 활용하기 위해서 체리 슈머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제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를 사더라도 뭐 4인 가구, 5인 가구 뭐 그랬는데 1인 가구에서 냉장고를 사면은 그 100만 원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관리가 다인 가구보다는 훨씬 어렵고 그래서 이 1인 중심으로 재편된 살림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지출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소량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더 저렴한 것,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사면 더 저렴한 것은 아는데 당장 쓸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포장으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량 구매가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맥주나 와인 등 주류 판매에서도 소용량이 인기다. 500ml 주류를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250ml나 355ml 맥주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산다 반반 전략.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 중국 음식 드실 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주문하고 싶은 2, 3가구가 참여해서 각자 원하는 음식을 시키고 배달비는 n분의 1로 나눠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모바일 공동구매 플랫폼 오레이즈는 2021년 서비스를 론칭한 후 5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세 번째, 유연하게 산다 말랑 전략.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구독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이들은 본전을 뽑을 수 없는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결제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을 많이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깝다.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매월 운행한 거리만큼만 계산되는 방식의 후불 산정 보험을 선보였고 요게 이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체리 슈머가 되었기 때문에 파는 제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평범한 상품은 외면당하는 평균 실종의 시대에 소비자가 초절약 모드로 돌입하는 체리 슈머로 변신하고 있는 트렌드 아래에서 변함없이 매대를 지켜오던 제품들로는 더 이상 실적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졌다. 기업에서는 뉴 디맨드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체 수요를 창출하거나 신규 수요를 창출시킨다. 교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하기,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컨셉 더딥히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환경 컨셉, 이런 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적용할 수 있겠죠. 포장이라던가 어떤 식재료품이라던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컨셉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불 방식 바꾸기, 렌탈, 구독, 후불, D2P 뭐 등등 이런 것들 고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신규 수요의 창출, 전에 없던 상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상품이다. 결국에는
저는 이 책을 평균 상실의 평균 실종의 시대로 읽고 있고 양극화, 다극화, 그다음에 단극화 현상 속에서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쪼개져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비자군을 되도록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큰 대중시장보다 미세한 마이크로 시장을 노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늘날처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경기가 심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매출을 확보하려면 대중의 인지도나 호의적 태도보다 구매 전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 개인주의자들의 생존기술 2, 투자. 요거는 사실 2023 보다는 2022 버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파편화되고 뭐 나노화되는 거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상황은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략 2는 소액으로 투자하기. 입니다. 근데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대해서는 장기간 어떤 특정한 목적 아래 전략을 가지고선 소액으로 투자하기, 뭐 인덱스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분석을 많이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분석을 했으면은 그 분석에 맞게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야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을 많이 분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포트폴리오가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된다라면은 잊고 살아도 무방할 만큼 그 배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사실은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 쪽으로 가게 ETF나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결국에는 집중, 그러니까 ETF나 이런 거에 집중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액 투자하기 방식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테크 전략원 4시간 보상받기, 전략투 4시간 공유하기, 그 다음에 덕테크 전략원 좋아하는 대상에 투자하기, 전략투 좋아하는 취미활동으로 엔잡하기. 요거는 개인적으로도 좀 저의 성향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투자하기. 그러니까 좋아하면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석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대로 하고 또 분석하는 거는 분석하는 대로 하고 그럼 이중으로 시간이 들어가죠. 근데 좋아하는 대상에 투자하게 하면 역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거기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엔잡하기까지 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은 매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오면 이제 바로 보고 제 자신도 도움을 받고 주변에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책들은 이제 간혹가다 봐주면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